비트코인을 볼 때 한국인의 한 90%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 차익을 빨리 거둬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장기 보유할 때 진짜 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은 책에서 찾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빠르면 올해에 금 바로 다음 시총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 1부, 2부에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을 뭐 언제든 사실 사가지고 장기 보유했으면 지금까지 뭐 엄청난 수익을 다들 거두셨을 텐데, 네. 현실 세계를 보면은 코인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이 되게 없어요.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이게 가격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차트 보시면, 어, 이때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 요쯤에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본전 조금 넘었을 때, 혹은 본전에서. 음, 그러니까 기껏 1억에 사가지고, 한 1년 갖고 있다가, 1억이 넘으니까 평단이 넘자마자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그동안 계속 물려 있다가 이제 탈출 기회 줬다 하고 아싸 하고 탈출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1억 3천인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 이유가 가격에 너무 휘둘려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 다들 한국인의 한 90%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적당한 때 잘 사면 이렇게 오름폭을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음, 시세 차익을 빨리 거둬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인이 그나마 투자로 부자 된 분들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네.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강사님들 정도나 그렇죠. 강사님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다 유명해서 유튜브 치면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물론 제야의 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일 정도로 되게 좁다는 거죠. 음, 그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은 팔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올랐으니까 팔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또 팔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본질적인 비트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하나, 요걸 좀 공부를 해보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때 빠지고 있을 때 3월 19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도 판 게 없어요. 네, 음, 오히려 아주 뭐 소액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네. 사부작. 뭐 큰 양은 아니지만 저는 현금 보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때도 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뭐 1, 20%더 빠지겠지. 뭐 그냥 빠지면 빠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나중에는 이게 다시 빛날 거를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 같지만 믿음이 있어요.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거든요. 아, 얘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거는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단순히 뭐 100만 원어치 사서 10만 원 번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좀 장기 보유할 때 진짜 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 같은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확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좀 어떻게 해야 좀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비트코인이 뭐냐, 음, 비트코인이 왜 오를 거냐 생각하냐, 뭐 그런 답은
제 생각에는 좀 책에서 찾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튜브나 뭐 강의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서는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스24 같은 출판사에 서점에다가 거인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두 권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남인아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그냥 트럼프의 입이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풀어준 책입니다. 저자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은 우리 고래동 공부에서 웅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서를 함께 하면서 책에 대해서 풀이 주석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래등 공부 회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다소 어렵습니다. 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독서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보시면 지금 현 시점에 딱 맞는 책이고요. 나는 좀 그렇게까지 어려운 책은 좀 싫다. 이거 솔직히 저도 많이 봤는데 끝까지 완독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한 번에 완독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이 땡스 가포 비트코인이란 요 책은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도 갖고 와봤는데, 네. 이 땡스 가포 비트코인. 밑에 나온 이 카우보이 모자 쓰신 이분이, 지미송 님이거든요. 지미송 님과,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냥 지미송 님이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쉬워요.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는 되게 와 이거 이 정도면 우리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쉽게 잘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좀 짧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좀 읽은 지가 좀 돼갖고 지금 뭐 술술술 얘기하긴 좀 어려운데 이 책은 제가 어저께 읽었으니까 기억에 다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좀 가장 핵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뭐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무언가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도로도 깔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 제도도 운영을 해야 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조금도 줘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분들 월급도 줘야 되죠. 경찰들한테 돈도 줘야 되죠. 그쵸? 그쵸. 어디선가 정부에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금이죠. 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내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세금 많이 많이 내세요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싫죠. 네. 그러면 이 정부 안 찍어야겠다 하겠죠. 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좀 돈을 퍼주고 막 이거저거 해야 좀 인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면 싫어하고 이거 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각국 정부에서는 좀 꼼수가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국채를 일단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대부분 연준에서 그냥 다 사줘요. 국채 발행이라는 게 빚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막 카드 대란 났잖아요. 광고 있었죠, 맞아요. 네. 뭐 카드만 긁으면 다 막 물건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카드냐면 한도가 없는 한도가 무한대인 카드예요. 그리고 상환 일자도 없어요. 그냥 카드 계속 긁으면 되는 그런 슈퍼 카드거든요.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껴 쓸까요? 팍팍 쓸까요? 팍팍 쓰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갚아도 되는데 그거를 아껴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아껴 쓰지 않고 아낌없이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정부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조 달러. 너무너무 큰 돈이라 제가 가늠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뭐 40조, 50조, 뭐 100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참고로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지금 1.8조 달러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비트코인 전체 다 산 거에 한 20배 되는 거잖아요. 미국 네. 부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빚을 내죠. 그걸로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 전쯤에 한 1930년쯤에는 이때는 그냥 금 1온스가 20달러였거든요. 20달러. 네. 지금은 3,50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와.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모럴 해저드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도가 무한대인 카드를 그냥 계속 쓰는 것과 같거든요. 네. 이게 누가 뭐 예금을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채를 늘려서 계속 빌려가지고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음. 근데 이 짐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네. 이 짐을 누가 지냐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집니다. 음.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달러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때는 20달러가 있으면 부자였을 수 있죠. 금 1온스 정도 있어서 아 음. 그래도 집에 좀 돈 좀 있어 하는 집일 수 있는데 지금은 20달러면 3만 원인데 우리 집에 3만 원 있다고 돈 좀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 사실 이 모습을 우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금 가격도 이렇게 올랐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집, 가격이 월급으로 못 따라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서울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서울에서 남자가 집 해오고 하는 순간 깜깜합니다. 10억이 넘는데 그거를 이러는 거죠. 20대, 30대 남자들이 이거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 그만큼, 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전 국민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모럴 해저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 네, 그 대안 중에, 저는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되게 좀 패깅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달러가 안 오르고 있죠. 네. 금 가격이 20달러에 이게 패깅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일부러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근본이제 폐지 뭐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금값이 미쳐 날뛰었죠. 네. 사실 금이 귀해졌다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서 금 가격에 이렇게 픽스를 시키자. 뭐 예를 들어 3,000달러에 그냥 고정을 시키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죠. 현재 상태에서. 네. 그건 완전 불가능하죠. 그러면 제3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3의 무언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전 세계의 시총을 금과 비트코인, 실버, 은 다 포함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대부분은 기업에서 이거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1등은 금입니다. 뭐 그냥 막대하죠. 22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금을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사고도 남아요. 두 빚이 번 살 수 엄청나네요, 진짜. 네, 미국 정부 부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수 있는 정도로 미국 정부 부채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빠르면 올해 금 바로 다음 시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늦으면 한 2029년 네, 요쯤에는 시총 순위 2위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금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영 대표도 이야기를 했죠.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20트릴리언 달러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의 시총을 넘어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10년 내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10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0년 안에 10배 수익. 남이사님 느끼기엔 어떠세요? 10년 안에 10배 수익이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럼 너무 좋죠. 그게 또 특히나 내가 마음 놓고 안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면 더 좋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좀 구원자다. 네,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제가 되게 러프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메인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글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이게 책에서 다 써놨거든요. 한 페이지에 있는 글이 되게 적지 않습니까? 이게 줄간격이 일단 넓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저 이런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게 네. 후루룩 볼 수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한 2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요 정도면 우리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행은 무에서 부채를 창조합니다. 이거 진짜 기적의 아까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한도 무한대인 크레딧 카드 같은 거죠. 갚을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안 갚아요. 그래서 지금 36조 달러. 너무 큰 돈이라서 저는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미국 정부 부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더 상세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스 가포 비트코인. 이게 약간 좀 종교적인 책 아닌가?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 나오니까 일단 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종교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 그냥 구원자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또 이 책에 저자신 지미송 님이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이 코인계에서 많이 알려주신 이 저명하신 분이라면서요? 그쵸. 거의 뭐 주기영 대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비트코인 고인물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비트코인 외서들이 참 이렇게 수입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막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저희 운갈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너무 가격만 보면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게 일희일비하면 좀 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고 너무 기쁘고 떨어졌다고 너무 슬프고 뭐 이렇게 되면 투자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를 1999년쯤에 매수를 했다면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해서 그분은 어찌됐든 부자가 되겠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보다 저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보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길게 투자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네. 부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확신을 갖고 좀 투자를 오래오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정길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